65세 이후에 먹어야 할 견과류 5가지와 피해야 할 견과류 3가지. 당신은 잘못된 종류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면 심장병 발병 위험이 최대 4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특히 66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무서운 점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엌 찬장에 가장 흔히 있는 몇몇 견과류가 혈압을 조용히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동맥을 막고 심지어 인지 저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전하고 심장과 뇌에 좋은 더 많이 섭취해야 할 견과류부터 즉시 피해야 할 견과류까지 모두 분석해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이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나쁜 목록의 1위에 있는 견과류에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않고 노년층이 꼭 섭취해야 할 5가지 견과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번, 호박씨. 아몬드가 뼈 건강을 돕는 식품이라면 호박씨는 깊은 수면, 건강한 전립선, 그리고 튼튼한 심장을 위한 조용한 동반자로 여겨집니다. 이는 우리가 노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호박씨의 특별한 점은 자연적으로 아연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며 특히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야간염 및 전립선 비대 문제를 겪는 노년 남성이 많은 한국에서는 호박씨가 믿을 수 있는 자연요법으로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박씨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이 2가지는 깊고 안정된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 한 줌, 약 28g 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2가지는 혈압을 조절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와 폴리페놀 화합물까지 더해져 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이는 알츠하이머병 및 조기 노화 예방에 기여합니다. 노년층에게는 하루 약 1큰술, 1줌 정도 위 호박씨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면 소금 없이 볶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화불량이나 더부룩함을 피하기 위해 꼭꼭 씹어 드세요. 호박씨는 아침 오트밀 위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한국식 죽에 갈아 넣어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주의사항, 소금에 절이거나 튀긴 호박씨는 섭취를 피하세요. 이는 체액 저류 및 고혈압 위험을 높이며 특히 어릴 적부터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마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다음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호박씨를 식단에 포함한 사람들은 전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최대 20% 낮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음식이지만 그 효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번, 아마씨.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식품들이 있습니다. 아마씨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노화된 몸에 자연 윤활유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아마씨는 심혈관 건강, 소화 기능, 그리고 혈당 조절을 돕는 능력으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에일라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고 뇌졸중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고령층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메가-3는 신체 내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도 하며 이는 관절 통증과 골관절염의 주요 원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 운동을 조절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돕습니다. 배변 활동에 자주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한국의 노인 약 40%가 이 문제를 겪고 있음에게는 하루 한 큰술의 아마씨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마씨는 리그넌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호르몬 균형을 돕고 유방암과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경 후 여성이나 중년 남성에게 있어 이는 매우 귀중한 자연의 보호막입니다. 노년층은 하루 약 1에서 2큰술의 아마씨 가루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째로 먹기보다는
통아마씨는 소화가 어렵고 영양소 흡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현미죽, 요거트 혹은 채소 주스에 아마씨 가루를 뿌려 먹는 방식이 간편하고 맛도 잘 어울립니다. 주의사항 한 가지, 아마씨를 과다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너무 많아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정기적으로 섭취하기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영양연구원이 1.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매일 아마씨를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보다 안정적이고 변비 발생률이 낮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고 계시고 재미있으셨다면 제가 알 수 있도록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번호 3. 호두. 만약 어떤 견과류가 지혜의 식품이라 불릴 수 있다면 바로 호두일 것이다. 작아진 뇌와 같은 모양을 가진 호두는 지혜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뇌와 심혈관계 노년기에 가장 쉽게 손상받기 쉬운 기관들에 매우 유익한 영양보물이다. 호두의 특별한 점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에일락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저하를 늦추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의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한국 사회에서 호두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의 무기 중 하나다. 호두는 뇌뿐 아니라 심장에도 좋은 동반자이다. 서울대학교와 협력한 국제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2줌의 호두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30%나 낮아진다고 한다. 이는 오메가3 외에도 호두에는 항염작용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노인들이 하루에 호두 57알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이나 오후로. 이때 뇌와 심장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생호두를 그대로 먹어도 좋고 두유, 오트밀죽, 죽 또는 강정과 함께 섭취해도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 중요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호두는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노인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호두의 지방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므로 냉장고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2023년 한국의 한 연구 결과로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노인 그룹이 뇌기능 지수 MMSE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특히 언어 능력과 단기 기억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호두 단순한 영양경과가 아니라 노년기의 뇌와 심장을 키우는 자연의 약이다. 한국의 노년층에게 있어 호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현명한 삶의 한 부분이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더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4번, 밤.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밤은 명절이나 설날에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음식일 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활기찬 노년기와도 연결되는 영양식품이다. 지방 함량이 높은 다른 견과류와는 달리 밤은 부드럽고 건강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소화기에도 부담이 적다. 밤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콜레스테롤 증가에 대한 걱정 없이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는 노년층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된다. 삶은 밤 3에서 4알, 약 50g은 건강한 간식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저혈당이나 갑작스러운 피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밤은 또한 칼륨, 비타민 C, 엽산, 비타민 B군 등 심혈관 건강과 신경계 유지, 피로 회복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한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밤이 비위를 보호하고 기혈을 보충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 쓰인다. 겨울철 노년층이 쉽게 추위에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노년층에게는 하루에 밤 3에서 5알을 껍질째 삶거나 찐 형태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밤을 다음과 같은 요리에 자주 활용한다. 밤죽, 소화가 잘 되어 식욕이 없거나 회복 중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밤밥, 현미, 팥과 함께 지은 밥으로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킨다. 밤송편, 추석에 자주 등장하며 맛있을 뿐 아니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작지만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버터에 튀기거나 설탕을 입힌 밤은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피해야 한다. 또한 생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 익혀 먹고 목에 걸리지 않도록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다. 한국영양연구원에 따르면 밤은 혈당 지수가 낮은 몇 안 되는 견과류 중 하나로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키지 않아 혈당 조절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하다. 5번 아몬드. 한국인에게 익숙한 여러 견과류 중에서 아몬드는 노화 시기에 특히 적합한 슈퍼푸드로 꼽힌다. 풍부한 칼슘, 비타민 E, 건강한 지방 덕분에 아몬드는 튼튼한 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동시에 기억력과 피부 건강을 안에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세 가지는 60세 이후 쉽게 약화되기 쉬운 요소들이다. 아몬드의 첫 번째 강점은 천연 칼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단 4분의 1컵, 약 30g, 위 아몬드에 거의 100mg에 달하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노년층에게 흔한 조용한 질병인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아몬드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지 않고 뼈로 잘 운반되도록 돕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미네랄이다. 또한 아몬드의 풍부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신경세포가 노화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그룹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노년층에게는 매일 아몬드 15에서 20알을 아침이나 오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이 시간대는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으로 아몬드가 큰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 흔히 활용되는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으로 먹거나 무염구이로 섭취,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혈압 상승을 방지한다. 오트밀, 샐러드, 요거트, 시리얼, 그래놀라에 뿌려서 먹기, 식물성 음료에 넣어 마시기. 아몬드 밀크 노년층에게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다. 중요한 점은 밝은 갈색의 얇은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비타민 E 효과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아몬드는 비교적 단단하기 때문에 잘 씹어 먹지 않으면 목에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놀랍게도 한국영양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몬드를 자주 섭취하는 노인층은 고관절 및 손목 골절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하나의 견과류가 뼈, 기억력, 심혈관까지 여러 층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셈이다. 다음은 가장 흔히 섭취하지만 피해야 할 세 가지 씨앗 종류입니다. 첫 번째, 양념된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는 본래 비타민 E와 항산화제가 풍부한 건강한 영양 간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 설탕 또는 짠맛, 단맛, 매운맛 양념으로 절여진 해바라기씨는 특히 한국의 많은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될 경우 노년층에게 해로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소금에 절인 해바라기씨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저류를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한국 노년층 비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나트륨이 많은 씨앗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소금 외에도 많은 해바라기씨 제품에는 설탕이나 포도당 시럽이 첨가되어 있어 맛은 좋지만 당뇨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췌장 기능과 인슐린 민감도가 저하되어 소량의 당분만으로도 혈당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씨를 고온에서 볶고 양념하는 과정에서 산화화합물과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들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간과되기 쉬운 문제는 단단한 껍질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씹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은 껍질이 있는 해바라기씨 또는 완전히 껍질이 제거되지 않은 것을 섭취할 경우 껍질 조각에 의해 목이 막히거나 식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날카로운 껍질 조각을 삼켜 위류적 처치가 필요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명확한 증상이 없더라도 가공된 해바라기씨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저하되는 장기들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양념된 씨앗을 자주 먹는 노년층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씨앗을 먹는 집단보다 CRP, 염증 지표,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바라기씨를 좋아한다면 소금도 설탕도 양념도 없는 순수 건조 볶음 형태를 선택하고 하루 섭취량을 약 한 큰술, 10에서 15g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년기의 심혈관 건강, 기억력, 소화기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금에 볶은 땅콩.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 덕분에 소금에 볶은 땅콩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식탁, 술안주, 간식으로 사랑받아온 간편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간, 심장, 순환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땅콩은 씨앗이 아니라 뿌리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로 곰팡이나 어플라톡신에 오염되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에 해를 끼치고 간암 위험을 높이는 천연 독소로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보관 상태가 불량한 환경, 특히 일반 구멍가게나 재래시장에서는 흔한 경우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소금에 볶은 땅콩에 포함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이는 혈압 상승, 수분 저류, 신부전 악화 등을 빠르게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한국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소량 30g, 만 먹어도 100에서 15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 하루 중 다른 짠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만성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쉬워 관절통, 근육염증, 심지어 기억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땅콩까지 추가될 경우 이 지방산의 불균형 비율이 위험 수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부 노년층은 땅콩 단백질에 대한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피로감, 발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땅콩과의 관련성이 인지되지 않아 쉽게 간과되곤 합니다. 또한 땅콩을 상업적으로 가공할 때 자주 사용되는 고온 로스팅 방식은 아크릴아마이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신경퇴행성 질환 및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땅콩을 섭취하고 싶다면 소금을 첨가하지 않고 저온에서 볶은 제품을 선택하고 한 번에 1에서 2 작은 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몬드, 호두, 호박씨 등 더 건강한 씨앗으로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대체하면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버터에 튀기거나 설탕을 입힌 캐슈넛. 캐슈넛은 본래 단백질, 구리, 철, 아연이 풍부한 영양 많은 견과류로 적당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처럼 버터에 튀기거나 설탕을 입힌 캐슈넛은 원래의 영양적 이점이 거의 사라지고 대신 노년층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고온에서 버터에 튀기는 과정은 캐슈넛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을 변형시켜 포화지방과 산화유발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심근경색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병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또한 캐슈넛에 설탕이나 꿀을 입히는 방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혈당을 상승시켜 한국에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환자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시중 제품 중에는 포도당 시럽이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경우도 많아 자주 섭취할 경우 대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놓치는 또 다른 점은 튀긴 캐슈넛은 생캐슈넛이나 건조볶은 제품보다 혈당지수, GI 지수가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섭취 후 혈당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로감, 졸림 등을 유발하고 반복될 경우 당뇨 합병증이나 기억력 저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터에 튀긴 캐슈넛은 매우 바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인해 중독성이 강해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캐슈넛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킬 경우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또는 목이 막히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캐슈넛을 좋아한다면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건조볶음 형태를 선택하고 한 번에 4에서 5알 정도만 섭취하며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 아닌 부식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 두뇌 기능 등에서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이 되면 꼭 챙겨 먹어야 할 좋은 견과류 5가지와 피해야 할 3가지 견과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